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유쾌하게 시작해 보겠는데요. 네. 공식 질문 들어갑니다.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보신 이번 주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의전 참사라는 이야기, 아, 외교 그렇군요. 의전 참사 정말 문제 많은 대통령이다, 네. 대통령실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또 이번에 또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뭘까요, 진짜? 입장하는 장면에서 정말? 우리나라 통역 수행 요원이 네. 막 거기 보안 요원과 10초가량 몸싸움을 합니다. 왜 저래요? 근데 제가 다른 정상들 입장하는 거를 다 봤는데 네. 정상들만 입장을 하고 다른 뭐 수행원은 다른 길로 다른 통로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상이 입장을 하니까 그렇게 뒤에서 따라오는 수행요원은 다른 길로 안내를 하려는데 네. 이 통역 담당 수행요원이 레드카펫을 가로지르면서 왜 여기저기 저래? 왜 저러냐고, 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안에서 되는 바같이 밖에서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의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의전 비서관실 있잖아요. 네. 저걸 숙지를 해야 되고 저 통역 요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건 같기도 하고 대통령이 혹시나 네. 야 통역 넌 바로 내 옆에 있어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되게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통역 없으면 불안해하셨을 그래,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고는 무슨 보안요원이 뭘 밀치고 막 들어가는 통역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저 끼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귀띔을 해주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내에서의 소통의 난맥상. 네. 그러니까 과연 조언이나 이런 보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네. 뭐 이런 것들의 부재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 자꾸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부대 열중시하다가 똑같거든요. 네. 그건 분명히 해야지만이 이게 정리가 됩니다. 부대가 그걸 모르고 계셨던가 실수를 했던 그런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통역 수행 요원이 네. 그냥 현지에서 만난 뭐 그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이고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회 연설할 때 연설문에 대해서도 직접 마지막 퇴고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쳐봐라. 그래서 네. 마지막을 다 고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대통령한테 인정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정말 옆에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었는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못 가신 분한테 들었는지 우리나라 대통령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혼자 계시는 영부인의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 여사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 대신 너가 옆에 있어라고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네.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예.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는데 결국은 촌스럽습니다. 대통령 뒤에서 의전을 담당해야 되는 수행요원이 이 몸싸움 끝에 대통령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저게 뭡니까? 뛰어나가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바로 화면이 넘겨집니다. 아, 엉망이다. 정말 좀 심각하고 저게 전 세계에 다 방영이 된 상황입니다. 자, 우리 김 변호사님이 보신 또 눈여겨본 정치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골프 치신 게 좀 문제가 됐었죠. 골프, 예. 네,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그것이 뭐 적절하냐 아니냐 뭐 이제 대통령실의 변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방어 논리를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저기 한겨레가 모아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예, 내용이 좀 논쟁에 좀 흥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네,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면 1997년 IMF 시절 박세리 선수로부터 국민들이 큰 힘을 얻었다. 예. 30년 가까이 전인데도 박세리가 큰 성과를 이뤘을 때 국민들이 박쳤다. 박세리는 박세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시는 것도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네. 또는 뭐 LPGA 100위권 내에 뭐 여자수 14명이 있고 PGA에는 4명이나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 보기 플레이어라면서요. 치지도 못하는데 뭘? 뭐 이제 대통령께서 골프 치시는 게 이런 거 비교가 되는 그 비가 됩니까?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뭐 대통령의 골프는 일반인의 여가 활동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골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일 수 있다.
뭐 이제 대통령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운동을 해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평일날 술 마시고 주말에 골프 치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우리 대통령 이미지를 아주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맞지 않나요? 근데 근데 이제 평일날 술 드시고 주말에 골프 치는 보도는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반대인가요? 평일날 골프 치고 주말에 술 잘 드시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운 여름인데 아마 연습을 하셨다면 목적이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8년 동안 안 하신 것을 갑자기 여름에 하고 싶어서 하셨겠냐. 그러니까 이게 알겠어요. 아니,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들이 어쨌든 골프 칠 수 있습니다. 아니, 골프 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이거 뭐 거짓말해가 될 일이 네, 아니에요. 뭐 칠 수는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자범이 나왔고요.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그렇죠. 여기에 대해 뭐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변명을 하려고라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박세리는 우승자예요. 네, 박세리가 IMF 시절에 큰 힘을 줬으니까 지금 IMF 시절이라고 자인하는 것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골프를 치시는 게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뭡니까 그 한겨레는 말이나 됩니까? 이걸 헤드라인으로 뽑는데 네, 신 그렇게 변호사님. 큰 힘이 되는 골프 장면을 취재하는 기자는 왜 핸드폰, 그러니까요. 휴대전화 뺐고 공용물, 건조물 침입죄로 그러니까요. 이거를 입건하겠다라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했습니까? 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자랑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렇다면 이거를 널리 기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기자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골프를 쳐서 뭐 되면 쳤다,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날 일을 갖고 아니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하고 다음날 골프 치기도 하고 오물풍서 떨어지는데 골프 치는 게 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징계 먹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이게 사실 아까 이제 신준주 변호사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이제 어쨌든 뭐 정권에서 구설수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뭐 흔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인데 그래도 왜 저런 식으로 하지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 그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누적이 되면서 이런 이래 생각이 얘기를 해버리면 뭘 해명하더라도 뭔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앉아 있노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려요. 아 신뢰감 있게 해야 되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게 맞지. 기자회견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골프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3짜리가 고3 같이 일했다면서 고3짜리 골프 칩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우면은 그 취재를 널리 알려야죠. 예. 알려야죠. 오늘도 골프 치러 갑니다. 오늘도 10시부터 17시까지 골프 치니까 기자분들 다 오셔서 찍어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힘이 되는. 예?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통령의 골프 일정. 네. 그럼 보도를 해야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무슨 바보랍니까? 오죽하면 골프 사진이 없어서 저 사진을 한겨레에서 네. 쓰는가. 요거 야구 사진이죠. 네, 야구 야구 사진인데요. 가서 야구했던 네. 사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우리 골프 또 순방 얘기를 하셨는데 이 순방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명태균 구속됐고요. 이준석 대표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항시 오늘까지 뭐 모평택 시장 뭐 온데에 다 나오고 공천 개입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오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까지 그러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들어오시면은 아마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질 거고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 비슷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그렇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사실은 그 전에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공천 개입을 합니까?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이후에도 예.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냥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하셨던 것으로 비추어. 네. 그러니까 아마, 공천에 예.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천 개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전문가입니다. 없는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전문가입니다. 검사 시절에 박근혜 해본 거는 다 안다 하잖아요. 검사 조사해본 거는 네. 8년 구형을 했고요. 2년 선고를 받았던 실형 네. 선고를 받았는데 김영선이 공천 해줘라보다 더 정확한 공천 개입이 어디 어디 있을까? 있어요? 그거는 여론조사 한 것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입도 없어요. 정무수석실에서 그냥 했던 걸 갖고 와가지고 공천 개입한 거니까 네. 처벌해 버렸는데. 그래서 김영선이 공천 해줘라 이 정도의 파급력 있는 녹취가 뭐 공개되거나 그럴 경우에 언급을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이 공천 해줘라 이 얘기가 나오자 윤한홍 의원이 그래도 명태균에게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아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육성 좀 공개해달라. 윤한홍 의원이 중간에 있는 모 의원을 통해서 명태균 씨한테 직접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를 구속시키지 마라. 구속을 이게 시키면 나랍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구속을 시키면은 예.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1시간짜리 녹취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어쨌든 윤한원 의원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걸 봤을 때는 뭐 성사가 되지 않아서 네. 뭐 구속은 됐는데 1시간짜리 녹취 언제 공개됐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지금 그 김영선 의원 전 의원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공천 개입의 의혹들 명태균 씨 얘기가 거의 다 맞아 보여요. 구속 딜까지 하고 뭐 하여튼 명태균 씨 하나면 다 풀어버린다고 하니까 보기를 하는데 문제는 특검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상황이면 특검법 거부할 명분도 처음에는 그나마 좀 있었는데 계속 그냥 막 거부해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거부하면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지금 이제까지 대통령께서 하신 이제 태도에 비춰볼 때 국정운영 방향이나 기조에 비춰볼 때 국민 여론을 별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보시기에 거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네. 거부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혼자 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나 눈치나 아니면 무슨 액션이나 하다못해 이거를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전에는 논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없는데 뭐라도 했는데 지금 그냥 막 거부해 버리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뭐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예, 본인이 하셨던 걸 위헌이라고 말씀까지 하신 걸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생각이나 아니면 고민 없이 거부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부권도 거부권이지만 인적 쇄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인재풀을 봤을 때는 또 똑같이 이상민 왔다 갔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인적 쇄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효과가 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적 쇄신이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적 쇄신이라 하면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만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이라는 자가 예. 작성한 게시글과 이 참 공교롭게도 진은정, 진영구 그리고 또 황동훈 대표의 친모, 장모의 이름까지 그리고 딸의 이름까지 작성자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이런 작성자들이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활동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 대표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당 대표도 어떻게 보면 갈아치워야 할 마당에 지금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당 대표 후임 당 대표를 누구로 할지 이게 가장 고민이 아닐까? 이거 얘기 잠깐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이 당원 게시판에 한 땡땡 진 땡땡 뭐 주르륵 나오고 있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인간 드루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네.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게시판에 일종의 악플을 난 거에 그렇죠. 가까운 일이라서 네. 자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거나 뭐 치명적인 스캔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그 사안의 특성상 이 그 국민의힘 당 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응을 매우 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는 전제하에서. 예. 뭐 사실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본인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예, 본인은 이제 억울하실 테니까 당연히 억울하실 테니까 대응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감찰을 하든지 뭐 이걸 수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오늘 그 가져오는 뉴스를 어떤 걸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네.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하다가 예. 이걸 가져왔는데 골프.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한동훈 대표께서 도망가는 그 장면이 장면이 봤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기자들이 지나가면 질문을 하는 건 이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뭐 강원랜드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또 뭐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는 됐지만 대담은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도망가셨어요. 할 말이 없었나요? 막 뛰어가시는 도망가는 모습을 모습이 사진 예, 찍혔어요. 예, 그게 해가지고 네. 그게 그 언론 보도로 돈 게 아니라 동영상 자체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거는 뭐 개인 정보 때문에 묻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지 않겠다, 네. 조사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그래도 한동훈 대표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이상한데.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대응을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봤을 때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 당 대표는 나와서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밖에 나와서 이게 단순 악플 이렇게 보기에는 그 여기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예, 도망가는 모습이 정말 영상으로 네. 보면 더 리얼합니다. 예, 지금 뛰어가는 모습이 예, 나오거든요. 달려갑니다. 요리조리 피어가면서 네. 경보인가요?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진짜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설마라는 뭐 상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언론에 보여지기 위해서 연출됐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뭐 어깨라든지 뭐 몸에 부피를 크게 보이게 하고자 하는 네. 노력들이 시도되면서 그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 뭐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게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당대표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김종혁 최고께서는 뭐 한동훈 당대표를 엄호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냐 그렇게 했겠냐라고 하는데 그런 말로는 통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친윤 쪽 특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뭐 강합니다. 뭐 인간 드루킹 가만 안 놔두겠다. 네. 난리를 뭐 진은정 변호사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아니라 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당원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고 있죠. 예, 그 집회가 이제 거의 국회까지 몰려가서 다시 집회를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뭐 그 정도의 용어가 아니라 더 자극적인 게시판 그리고 이제 놈이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네. 거의 이제 욕설처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욕설로 퇴진하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몰두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 몰두하는 게 뭐냐면 TF팀을 만들어서 처음 들어봐요. 재판 지연 방지 TF팀. 야, TF. 이게 뭔가 싶은데 이 이재명 대표 아마 2심 선고 빨리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예. 일단 뭐 재판 지연이라는 재판을 빨리 받을 권리는 네.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빨리 판단해서 사법 절차를 종료짓고 빨리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속한 재판은 국민의 예. 권리인데 그 예. 당사자의 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검사들이 이거를 사실 법정에서 검사보다 많이 주장을 해요. 네. 이게 실무상 이제 다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기소되는 단계에서는 검찰이 모든 걸 쥐고 있고 네. 변호사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증거 받아보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대응을 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한테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검사가 변호사한테 시간을 안 주려고 재판을 빨리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일들이 그렇죠. 벌어집니다. 예. 이 케이스도 그런 건데 예. 이제 제가 가장 긴 사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대정동 들어갔는데 2주에 재판을 하루 종일 3번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도 사실은 죽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2, 3일 하루 이틀을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계속 거기 가 있죠. 예, 근데 예. 그게 재판을 그렇게 오래 하려면은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거 한다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재판 초기에 그 말을 했어요. 재판 검사가 계속 얘기를 해서 검사가 어쩌고 얘기해서 당신들은 월급을 받는다 이거 하고. 네.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은 그만큼 일을 못 한다. 네. 우리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예, 죄송한 얘기죠. 변호사들은. 네. 그 대장동 기록만 20만 페이지인데 네. 줘놓고 빨리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읽을 시간은 줘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재판장도 그 이상은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맞춰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외부에서는 계속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변호사 쪽에서 계속 재판을 끌어서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증인 신문이 많은 거잖아요. 이 네. 증인 신문이 검찰 측 딱 신청 검찰이 증인이
뭐 제가 듣기로 몇백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이제 요새 제가 하면 뭐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러면 증인을 줄이세요. 네. 이게 필요한 증인들 다 아니지 않냐. 예. 그러면 절대 양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백현동 사건도 있습니다. 네. 백현동 사건이 아직 뭐 들어가려면 멀었지만 백현동이 지금 기소가 된 지는 꽤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증거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기록을 안 보여준다면서요? 기록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선거법 사건도 네. 백현동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너무 등사를 안 해줘서 1년 넘게 등사를 안 해줘서 제가 등사를 계속 요청했거든요. 어쨌든 네. 이제 확보는 해야 되니까요. 소송이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일부러 안 보여주나? 관련이 있어서? 예.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진실이 뭔지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정작 검찰이 자기들이 보기에 뭐 중요하지 않다 또는 뭐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 1년 넘게 등사를 안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어젠가 지금 우리가 넣었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 네. 복사 안 한다고 또 이의를 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백현동이나 대장동 사건 진짜 엄청 끌어서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또 이 선거법 사건은 자기 좋은 결과 났다고 빨리 하라고 난리를 치고 이게 어느 장단입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재판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우리가 재판 지원 TF라는 걸 만들어서 재판의 진행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겠다. 네.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 나기 전에도 이거 생중계해라. 생중계하라고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 네. 마치 이제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뭐 공개 자체를 뭐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그런 식으로 또까지 발언을 하고 그런데 결론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예. 2년. 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는 예측한 게 아닐까? 예측하지 않았으면은 생중계를 하자.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청을 뭐 그냥 돌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강하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생중계를 했다가 무죄 선고가 났다면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죄 선고가 났다면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생중계하자 그랬다가 완전히 역풍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위증교사 25일 날 선고 이것도 지금 생중계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판부 성향상 제가 이제 형사 3부는 이제 그 재판부가 대장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잘 알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주일에 2번까지 매번 보겠네요. 보는 분이라서. 네. 근데 이 재판부 스타일상 아마 중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렇겠죠. 것들에 대해. 예,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재판장의 그러니까 판결 선고하는 재판장의 얼굴을 모두가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갖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판의 결과까지 미리 알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TF 사실 재판 지연된다는 문제 때문에 계속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계속 네. 공격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엄청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 식의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막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하면 그 판사들도 사람이라서 네. 엄청 압박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익숙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당이 주장을 해서 생중계되는 쪽으로 만약에 밀려서 가면 재판부가 판결 선고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야말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다. 아. 심지어 예. 본인이 위증했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 측에서 글쎄요. 위증을 본인이 했다라고 할 정도의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 녹취 전체를 틀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까지도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위증을 했다 본인이라는 사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람이 다른 건으로 검찰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과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까지 본인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재판부에서도 아니
주장하면서 난 이거 위증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이거를 꼼꼼하게 깨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쎄요 이번에도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요소는 많이 있다. 아하. 네. 자, 뭐 마지막으로 25일 그 판결은 좀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요? 뭐 내부적으로 뭐 제가 이제 그 사건도 제가 직접 그 사건 제가 직접 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갔고 좀 얘기를 들은 건 있는데요. 뭐 어쨌든 법리적으로 제가 들은 걸 기준으로 얘기하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도 공직선거법도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항상 이제 하는 얘기지만 뭐 무죄 유죄를 떠나서 재판부가 법대로 정당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 뭐 기본 입장이라. 변호사들이 바람이 다 딴 게 없어요. 뭐 우리 뭐 엄청 원하는 판결을 원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안 법대로 해주시니까.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제대로 판단을 구한다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런 이야기는 통하지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공세적인 생중계하자 이 두 번째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판결에도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뭐 어떤 그런 복선을 깔아두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뭐 사실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중도층에서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심지어 뭐 보수논객 정규재 씨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재판 결과를 비판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도 또 그런 비판은 더 세질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